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100년 대개인 교육,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IT를 활용한 스마트 러닝 등 새로운 시도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교육기업인 비상교육의 양태회 대표님을 모시고 비상교육의 사업 내용은 물론 미래의 교육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양 대표님, 저희 더 리더 프로그램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비상교육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육 전문 기업인데요. 나오신 김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에게 회사 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네. 저희 비상교육은 유아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요. 예. 교과서, 교재, 또 학습 프로그램, 또 학습 평가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 예. 또 오프라인, 예. 또 모바일 등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제공하는 종합교육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98년에요. 예.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국어 교재를 시작으로 O2, 개념 플러스 형, 완자 등의 1,000만 권, 또 1,000만 권을 넘어서 2,000만 권 이상 판매된 학습 브랜드를 개발해 왔고요. 또 비상에도 수박시닷컴 같은 온라인 이러닝 사이트, 또 아이비츠, 매스캔, 또 잉글리시아이 같은 학원 브랜드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쌍방향 학습이 가능한 윙스 같은 모바일 또는 패드 기반의 컨텐츠 개발에도 현재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98년부터 시작하신 거니까 한 18년째 네. 되셨네요. 곧 그 정도 20년 되는 있습니다. 굉장히 네네. 역사가 있는 기업인데 기업명 비상은 이렇게 높이 나르다 그런 의미인가요? 네네. 그렇긴 한데요. 맨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화 상징이었습니다. 예. 교육출판 비화 상징이라는 회사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출판한 교재가 국어 교재였기 때문에 가장 문학적인 회사명을 짓다 보니까 비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비화 상징을 비상으로 줄여 부르기 시작하고 또 다른 과목들도 저희들이 진출하고 또 다른 사업도 진출하다 이름을 보니까 합하면서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비상으로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사명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상이라는 사명은 그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에게 꿈을 향한 푸른 날개가 되어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회사는 증시에 상장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상장하셨습니까? 2008년 6월 30일 날 상장되었습니다. 예, 그것도 한 8년 정도. 그러니까 시작하신 지 한 10년 정도 만에 상장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상장 기업이니까 특히 더 저희가 또 경제 증권 전문 방송이어서 회사 경영 실적 어떻습니까? 네네. 물론 다 공시돼 있는 거겠죠. 네네. 예. 그 작년에 저희 비상교육의 그 매출액은 약 1,450억입니다. 예. 영업이익은 약 290억으로 최고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도 3분기까지 매출을 보면 823억으로 작년 대비 8.6%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71억으로 34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해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작년의 실적을 넘는 최고의 성과가 올해는 어떤 예상되고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 드라이버가 되고 있는지. 네. 그 교과서 매출이 많이 확보가 되어졌고요. 예. 또 그동안 저희들이 신사업으로 예. 발굴해온 여러 그 영어 사업이나 유아 사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붙어서 좀 좋은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학교 졸업하시고 저 회사 설립하시기 전에는 무엇 하셨습니까? 네. 저는 강의를 했습니다. 예. 국어 강사하셨죠? 네네, 국어 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예. 어느 네. 정도 기간 하셨습니까? 한 6, 7년 정도 6, 국어 강의를 7년. 하면서.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교육 기업 창업하신 거죠? 네네. 어떤 생각에서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창업에 나서게 창업이 네. 상당히 험난한 길이라고도 하는데 말이죠. 네,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국어를 강의하게 됐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여러 교재를 활용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학원에 맞는 교재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강의 노트를 가지고 출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 출판사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출판사들은 이런 교재가 시장성이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반응이 좀 냉담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재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IMF 시절이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직접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혹시 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창업하신 첫 해 매출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제가 개발한 책이 첫 학기 책이 7만 5천 부가 판매됐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교재를 잘 이렇게 만들어내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의미 있는 그런 학습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그럼 됐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요즘은 지난해 경우는 연간 그 권수로 따지면 제가 7만 권하고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얼마나 나오고 네, 있습니까? 작년에는 교재, 교과서 다 포함해서 예. 약 3천만 권 이상이 예, 7만 권 팔던 회사가 3천만 권 파는 회사가 네네. 됐군요.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 오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좀 그것도 극복하시고까지 오신 건데 혹시 기억에 나는 한번 소개해 주실 만한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네. 저희가 회사를 만들면서 얼마 안 됐을 때 워낙 급하게 또 없는 인력의 교재를 개발하다 보니까 예. 처음에 오류가 꽤 많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힘들어졌었는데 그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선생님들한테 사과를 구하고 또 뒷부분의 교재들을 무료로 공급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이 아직도 비유와 상징, 비상교육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예. 해봅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사업 내용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비상교육 학습서 시장에서는 강자이신데요. 지금 뭐 소위 얘기하는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시고 그 차별화된 경쟁력이 무엇인지 네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한끝이나 O2 또 개념 플러스형 완자와 같은 그런 교재들은 현재 시장에서 모두 점유율 1위 또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메모드 브랜드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과학 전문 학습서인 O2 같은 경우는 경쟁 제품이 없을 정도로 시장의 충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개발을 하면 모든 제품들이 대부분 시장에 선도하는 제품들이 되어졌는데요. 이러한 선도 제품이 될 수 있었던 경쟁력을 굳이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현장성과 완벽성이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성. 예. 네네. 그래서 제품이 처음 기획될 때부터 저희는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장 조사 등 현장성 확보에 매우 많은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예컨대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고 또 학생들 직접 만나고 예. 학부모님들 직접 만나고 예. 델파이 조사를 통하고 또 전문가들의 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교육과학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교재를 예.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발간 이후에도 그 교재를 그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 재고나 반품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폐기하고 또 새롭게 개선을 해서 매학기, 매학년 새롭게 개선본을 개발해서 완벽한 학습서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현재까지도 학습자들의 내지는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는 동기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현장성과 완벽성, 뭐 인상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많은 게 디지털화되면서 뭐 온라인, 뭐 모바일 이런 플랫폼으로 다들 이제 사업의 유통 경로죠. 네, 다 네, 옮겨가고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 비상교육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저희가 맨 처음 시작은 뭐 서책형 교재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예. 지금은 온라인 사이트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모바일 학습 환경까지 구축하기 위해서 매우 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먼저 시작했던 곳이 이러닝 사이트였던 수박시닷컴인데요. 예. 이 수박시닷컴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재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비상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예. 그것을 강의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또 향상시키고 또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시작이 예.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저희 온라인은 현재 매출이 180억 이상 나고 예. 있고요. 또 순익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 영역으로 현재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요즘 뭐 국정교과서 논란이 한창입니다만은 비상교육 교과서 시장에서도 상당히 자리를 잡고 계시죠. 네네. 그 교과서 시장에서의 성과 한번 좀 자랑 소개해 주시죠. 예. 네. 비상교육은 말씀드렸다시피 교재를 개발하는 출판사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온라인과 또 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사교육으로 영역을 확대해 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비상교육의 교육 철학인 저비용 고효율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공교육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교과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2007년 개정교육과정과 2009 개정교육과정 두 번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거민정 교과서 총 발행 부수 2위 그리고 종당 발행 부수 1위를 달성해서 단기간에 메이저 교과서 발행사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많은 부분에서 선두권 네네. 앞서가고 계시네요. 네. 그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요즘 뭐 모든 게 다 디지털화인데요. 그래서 뭐 스마트 러닝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비상교육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 교과서도 디지털화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여러 가지 학습 내용들도 디지털화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교과서라고 하면 예. 실제 세계적으로 현재 디지털 교육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과서의 모습은 서책형입니다만 이제 보완제로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도 나오게 될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플랫폼 형태의 교과서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무슨 어떤 의미인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하나의 결정된 확정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학습을 현장에서 한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플랫폼 자체가 교실 안에 들어와서 서로 쌍방향으로 수업하고 아이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결과물들이 서버에 저장되고 그것이 다시 학부모에게 가고 또 선생님들이 그거를 예.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학습 콘텐츠를 개발해내는 이런 플랫폼 형식의 교과서가 될 거라고 플랫폼 이렇게. 안에서 모든 콘텐츠들이 네네,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하는. 네, 예.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요,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그 교육이 이미 디지털화되고 또 스마트화될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각종 평가 문항이나 자료들을 모두 이미 디지털화하고 DB화 시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핸드폰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작은 디바이스들을 모아서 그 핸드폰 안으로 모든 기능들이 다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듯이 머지않아서 교육 분야도 이런 디지털화된 콘텐츠들이 하나의 플랫폼이나 서비스로 이렇게 통합되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 이미 스마트화된 미래 교실을 전제로 해서 기술과 콘텐츠를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는데 요즘 VR 많이들 하는데 이제 VR을 활용한 교육도 언젠가는 좀 그 교실 안으로 훅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VR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VR이라는 것이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까에 대한 하나의 툴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현재까지는 VR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콘텐츠를 확보해야 되는 교육 환경에서 놓고 보면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긴 제작 합니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제작 비용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콘텐츠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방송에 많은 CEO들이 그동안 출연하셨었는데요. 교육 전문 기업 CEO의 경영 철학은 어떨까 좀 궁금합니다. 네네. 그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시는 기업 가치는 무엇인지. 네네. 예. 그 저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 기업은 그 단순 성과에 이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성과에 대한 호흡도 굉장히 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가치 중심의 경영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양한 혁신활동으로 대한민국 교육 문화를 선도하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이 된다는 것을 저희 사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사명에 따라서 저희의 교육 제품과 서비스는 대부분의 경우가 저비용 고효율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과
자기주도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완자나 잉글리시아이 같은 저희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그 교육 사업은 사실 단순한 홍보나 마케팅만으로는 오랫동안 영위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그 교육 기업의 진정성을 느낄 때만 그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제품 하나에도 진정성을 담고자 사람을 공부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현재 사람을 회사를 공부합니다. 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사실 요즘 저 또 윤리 경영 이슈 여쭙고 싶은데요. 뭐 윤리 경영이 이제 과거 같으면은 좀 뭐 기업의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비춰졌지만 요즘은 네네. 필수적인 네네. 경영의 핵심으로 들어와 있는데 비상교육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 저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모두 중간 협력업체와 함께 개발하거나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윤리 경영은 어찌 보면 그 갑과 을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래처를 예. 저희들이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동반 성장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양측이 모두 깨끗한 기업 문화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래 관계 신뢰 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모두가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서약서를 맨 처음에 작성할 때는 별로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서약서 때문에 저희 회사는 협력 업체로부터 깊은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또 윤리 경영을 더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교육 기업이다 보니까 CEO의 경영 철학 저희가 들었고요. 기업 문화는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다른 기업들하고 조금 뭐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 회사의 기업 문화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예, 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그 수평적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다른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하는 조직의 모습들이 대부분 이렇게 상명하달식의 수직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해당되는 용어로서 수평적이라는 이런 단어를 도입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실은 수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조직원 간에 서로 이제 같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들어오게 돼서요. 예. 후배가 선배를 인정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선배가 후배 사원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그런 풍토가 생기게 됩니다. 예. 네. 그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제도 도입 초반에 그런 갈등을 실제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수평적 조직 체계라고 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파트너십 조직이다. 이렇게 파트너십 저희는 조직. 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대리나 과장 또 부장과 같은 그런 직급 대신에 그 모든 조직을 저희는 플래너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 기대 역할에 따라서 CP, IP, SP, VP 등과 같은 직책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굳이 이거를 한글로 설명을 하자면요. 그 CP는 창의적인 기획인, 그다음에 IP는 혁신적인 기획인, 그다음에 SP는 조직을 지원하는 기획인, 또 VP는 비전을 만드는 기획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일반 상하고 마찬가지로 CP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CP끼리는 차별이 없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없습니다. 전체가 다 없고요. 사장님이신데 조심하겠죠. 네, 예의만 갖춘다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이제 수평적 기업 문화를 많이들 강조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어떤 때 보면은 의사결정과 실행의 효율성을 좀 빼앗길 수가 있는데 그런 갈등은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는 직책의 그 단위를 딱 5단위로만 예. 나눠서요.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또 그 안에서 창의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 가지 이제 또 자랑하실 만한 것 같은 실적인 성과인데요. 정부가 인정한 인적 자원 개발 우수 기업. 어떤 점이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아서 이런 우수 기업으로 지정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네네. 이번에 저희가 수상한 수상이라고보다는 인증이겠죠. 네. 예. 그 베스트 HRD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6년에 그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의 그 4개 중앙부처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인증제입니다.
저희는 2006년과 2009년에 중소기업으로 참여해서 인증을 받았었고요. 예.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대기업으로 참여해서 심사를 받았는데요. 최고 점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최고 점수를 받게 된 것은 그동안 저희 회사가 나름대로 직원의 어떤 역량 개발을 위해서 힘쓴 바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실적으로 저희 회사에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 이수제, 또 학습조 운영, 또 사이버 연수원, 또 사회교육 지원, 또 교육문화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해서 많은 교육과 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 비상교육 지금 뭐 국내 시장에서만 비상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로 좀 훨훨 날아다니고 싶으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실적으로 그동안은 그 국내에서만 저희들이 주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시장의 성장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운 현재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년 전부터 디지털이라는 단어와 또 해외 진출한 두 개의 단어를 키워드로 놓고 예. 지속적으로 해외에 걸맞는 그런 교육 상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윙스나 잉글리시 아이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예. 중국이나 동남아 내지는 중동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을 현재 하고 있고 현재 또 해외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뭐 교육 그 중요성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고 또 누구나 교육에 대해서 다 의견이 있으십니다. 한국 네. 교육 바라볼 때 조금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우리나라 교육 교육 전문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워낙 예의거리가 많으시겠습니다만 나오신 김에 그냥 한 가지 딱 집어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지적을 하시겠습니까? 네네. 그럼 어느 나라든 간에 교육은 이제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 문제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딱 한 가지만 짚어보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면 예. 저는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그 선생님에 의존하는 경향을 좀 꼽고 싶습니다. 그 다르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티칭 과잉에 이제 와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티칭 과잉.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예. 반면에 아이들의 자기 주도적인 어떤 학습 역량은 향상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아이들은 사실 스스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좀 부딪혀야만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간단한 것마저도 선생님을 채용해서 그 아이들에게 빠르게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티칭 과잉이 사실은 그 아이들이 학습을 거부하거나 또 부모님과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역할이 일반적인 티칭에서 코칭이나 관리자의 역할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늦더라도 옆에서 지켜보고 또 도와주는 역할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한국의 고질병인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거나 암기 위주 시기와 같은 그런 사회적 교육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상교육 어떻게 키우시고 싶으시죠? 네, 저희 청사진, 비전. 예. 네네. 저희 비상교육은 수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과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해서 예. 다양한 연구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여러 프로그램들과 제품들이 해외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또 10년 후에는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교육기업으로 회자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18년 역사의 교육 전문기업 비상교육. 1년에 교육 관련 도서 7만 권을 팔던 기업이 이제는 3천만 권을 파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사의 이름처럼 교육시장에서 계속 비상해가는 비상교육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양태회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